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 진행하는 대담 22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21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21년 5월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돌아온 후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다루도록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22탄에서는 그 이후에 공산당의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 이걸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면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유석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제가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실패를 맛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돌아왔고 1925년 3월에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을 하는 그 여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상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탄핵을 하는 절차를 밟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가서 일을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갈등,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갈등이 이제 공산주의자들하고의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 때문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임시정부가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좀 국제사회의 여론과 어떤 외교적인 그 여론에 의지한 외교 활동을 좀 이 임시정부 이름으로 적극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뭐 계속해서 그 공리공담하면서 사실 임시정부라는 게 임시정부잖아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임시정부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온갖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3월 1일 직전에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걸 한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있고 나서도 사실은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독립운동의 노선,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시키는데 당장 독립시키기가 어려우면은 강대국의 일정한 국제연맹이 지정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5년 정도, 10년 정도 그 위임 통치를 받은 다음에 독립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죽을 죄를 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독립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이 국제정치 현실이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의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으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식민지인 지금 조선이 일본이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간신히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러면 뭐 싸워서 독립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 싸울 여력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그러면은 이 나라를 국제사회가 좀 일정한 기간 위임 통치를 한다면 독립하자. 사실은 미국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9년이나 20년에 이미 필리핀을 그렇게 통치합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 한 300년, 400년, 350년 정도의 식민지 기간을 거쳤는데 예.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야 되겠는데 300년 넘게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갑자기 독립을 하면은 니네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쟁에서 이긴 당사국이니까 우리가 니네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가 니네가 자치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 위임 통치 같은 형식으로 도와주면서 독립을 보장할 테니까 니네 좀 기다려봐라. 그러고서 30년 정도 마지막 일종의 위임 통치를 하고 독립을 하는 걸로 필리핀을 그러니까 미서 전쟁 이후에 이제 필리핀을 임시 정부가 그러니까 위임 통치 같은 형식으로 통치하는 기간을 갖다가 결국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킵니다. 그게 194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위임 통치를 했는데 이제 이승만은 그 당시에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일본을 무력으로 때려 눕힐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 지금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그러면 여론의 호소에서 우리 같은 역사가 오랜 독립국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일본으로부터 단계적인 독립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상해에서는 계속 이승만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그게
가장 큰 이승만이 부딪혀야 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니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6개월을 버티면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고 났는데 이제 떠나고 나서 벌어진 일 중에 그 워싱턴 군칙회의 가서 그러면 그 독립을 호소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 성과가 없이 끝나고 하니까 이제 이승만은 계속 실패의 연속의 길로 사실 이승만 인생에서 실패가 지금 처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했죠. 그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하고 뭐 저 임시정부 대통령 될 때까지는 정말 승승장구를 하다가 깊은 좌절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상해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뭐 이제 이승만이 떠났으니까 이제 공산주의 계열이 이제 신난 거 아니에요. 더 득세를 하게 됐죠. 득세. 근데 그 공산주의 계열은 항상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지도 모르는데 이 제3세계 맞으면 국가를 해방시키는 문제에 가면은 공산주의 노선에서는 꼭 1단계 혁명을 하느냐 2단계 혁명을 하느냐는 논쟁이 벌어져요. 예. 똑같이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근대 사회로 들어가지 못한 전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전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려면은 바로 직행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잖아요. 1단계 논쟁, 2단계 논쟁. 예. 그게 여기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게 상해 고려공산당 상해파하고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파. 그래서 고려공산당의 중국 쪽 그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하고 고려공산당의 소련 쪽 러시아 쪽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 간에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국립공담이에요, 이것도. 가장 예. 대표적인 국립공담인데 예. 아직 자본주의 근대사회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에서 이 소련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뭐 하여튼 난리를 치면서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네. 그래갖고 뭐 1단계 혁명을 했는데 2단계 혁명.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소련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띄워먹고 뭐 난리를 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이 공산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깊이 천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23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2021년, 22년 이후에 2025년까지 탄핵 그 시기에 공산당 그 만행, 분파 싸움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알릴 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느꼈군요. 정확히 그동안 자기로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기울였던 문제인데 네. 막상 임시정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를 밀어낸 세력이 이 사람들이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니까 소련에서는 무슨 그걸 했잖아요. 극동민족 해방대회인가? 그 약소민족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 개최한 것 중에 하나가 극동민족 무산자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 피압박민족, 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들 중에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뭐 베트남이니 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뭐 인도까지 이런 나라들이 쭉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소련은 이 나라들도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소련식 사회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개최하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것을 하고 그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호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식의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을 바꿔서 독립시켜보자라는 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워싱턴 회의 가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그 기대 쓸쓸한 때문에 실패를 맛보고 네. 난 후라요. 그러니까 맞으면 돈을 많이 모아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아무런 속된 표현으로 영향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소련에서는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막 제3세계 국가들한테 그러면 우리 독립을 하는 그 전략을 아까 얘기한 대로 1단계로 할 거냐 2단계로 할 거냐 하는 식의 막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식 독립운동 방법보다는 공산주의식 독립운동 방법이 혹시 더 이제 좀 영향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이제 약간 그 관심 있는 사람 사이에 퍼지면서 그 극동민족 대회에 관심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 공산주의식 방법의 독립운동 노선에 호응하느냐.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것을 나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내가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맞아 이제 시간도 많고 머리는 명석한 분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드디어 공산당이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 이미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게 뭔가요? 저 잡지가 공산당의 당 부당에 실린 태평양 잡지 표지입니다. 태평양 잡지 표지. 예, 그 책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이 당부당이 게재가 됐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러 이제 태평양 잡지가 쭉 1년에 4번인가 나오는 잡지인데 네. 1년에 6번인가 4번인가 거기에 이제 공산당의 당 부당이 실린 잡지가 저겁니다. 예. 저 표지입니다. 표지가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 저 표지가 독립문 사진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요게 이제 그 잡지에 실린 것을 그대로 스캔한 겁니다. 아, 원문 사실은 원문이군요. 네, 원문 그대로 원문은 이제- 그대로 카피한 부분이군요. 네, 원문 그대로 카피한 것이고 네. 이제 저거를 그대로 읽으면 좀 한글이라 읽기가 쉬운데 아주 못 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식 표현이 많아서 네. 좀 이렇게 걸그적거리죠. 읽으면은.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저 사파도 넣었잖아요. 꽃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새로운 꼭지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는 이제 앞에 글의 저자가 미주 남가주 대학 저게 USC입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주 남가주 대학의 한치진이라는 사람이 기서라고 써 있는데 이제 기고한 글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앞에는 이제 다른 사람 글이 다른 있고 사람이 있고 저 공산당의 당부당 써 있는 데부터 저 때부터 이제 한 6장, 7장이 이제 저 논의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옳고 그른 게 당 부당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당 부당.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 잡지에 게재하니 공산당의 당 부당 지금 전문을 가지고 계시던데 내용을 네. 당부당 그러면 옳다 그르다가 있을 텐데 옳다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옳다. 옳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완전히 100%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입장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두 부분이 지금 있는데 우선 뭐가 옳다고 했고 뭐가 그르다고 했는지 중에 우선 옳다고 한 부분은 저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옳다고 한 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은 공산당이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맞다. 사람은 양반 상놈 뭐 부자 가난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있는데 예. 그것을 차별적으로 평등하지 않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공산당주의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배경에 따라서 뭐 신분 얼굴 색깔 뭐 온갖 여러 가지 기준에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과거에는 신분 양반이냐 아니냐 뭐 귀족이냐 평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공산당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공산당주의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게 5가지가 있다. 예,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그러면 반상의 계급제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양반은 즉 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고 종은 양반의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아는 이런 식의 반상 제도라 이런 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똑같은 인간이다. 네, 같은 인간이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공산당도 인간은 다 평등하고 했으니 그런 것에 있어서는 옳은 부분이 일부 있다. 공산당의 당 부분이죠. 예, 네. 당 부분. 자, 부당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 5가지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5가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부당.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글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예. 글로 얘기하면 막 읽어야 되니까 이제 저기 지금 저 짤이 저 짤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선 지금 5 예. 윗부분까지 다 보이게 조금 축소해 네. 주시겠어요? 예. 저 짤이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승만의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주제어를 검색을 하면은 가장 먼저 뜨는 짤인데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느낌이 아주 좋아서 제가 제 책에서도 저걸 활용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저걸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태평양 잡지에 쓴 글에서 나온 얘기를 딱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저 5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게 이제 재산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평등을 추구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냐. 돈 가진 사람 거를 뺏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이게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 비판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뭐 막스 레닌주의 저작들을 보고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재산을 그래서 평등하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 안 할 거 아니냐. 왜냐면 부자가 돼봐야 재산 다 뺏겨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부자 됐다고 야단 맞고 혼나고 매 맞고 재산도 뺏기고.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 안 하게 된다.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모든 사람이 가난하면 나라가 사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다 이거. 이거 절대 공산주의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번째는 예. 사실은 일본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자본가를 없애자고 하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본가를 때려잡자. 예. 그렇게 하면 자본가들이 그동안 뭘 했느냐. 이 자본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새 말로 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저가의 비용으로, 값싼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상품을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새로운 어떤 기계를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자고 하니까 그러면 지혜, 상공업 발달에 필요한 기술 이런 게 스톱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 유효한 맞아 저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공산당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 사회가 망한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지식 계급을 없애자는 것도 이제 그 막 중국에서 저 모택동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방이라고 해서 왜 그 지식인들을 이제 그 매뉴얼 노동 이 막노동 하는 대로 막 내려보내서 그래야 진정한 어떤 그 무산자의 정신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막 지식인들을 하방시켜가지고 농촌이나 공장으로 막 보내는 농촌과 거죠. 공장으로 보내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식이라는 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맞으면 노동자 농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니까 이 지식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지식이 없어지면 세상이 그냥 우매해질 뿐이지. 이게 진리 탐구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역사 발전의 동력인데 그것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실력을 높여야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지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고 가진 거 다 버리라고 지금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종교를 혁파하자라는 건데 맞아 막스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보고 무산자들의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가지면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어떤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종교에 기이해서 그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아편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없애자 그러는데 그게 종교라는 것이 그런 식의 사람들을 어떤 부당한 대우에서부터 회피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의 덕과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 일인지를 종교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컨대 기독교 개신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는 가치를 가져서 그 가치가 자본주의 발전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교를 없애자 그러면 도대체 덕과 의가 그 도덕과 올바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 공산주의의 주작이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이제 이게 아나키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무정부주의 비슷한 무정부주의로 그러니까 왜냐면 지배 계급이 항상 국가를 만들어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지배 계급의 수단이다. 국가라는 것은 맞으면 상부 구조는 이 정치 경제적인 지배를 하는 이 상부 구조는
가진 자들의 그 계급 통치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국가를 다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무정부주의로 가는 아나키즘으로 가는 이제 고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러면 소련 니네 국가가 없느냐 지금. 네. 국가가 있을 뿐더러 니네 국가를 전 세계에 니네 국가를 따라하게 지금 팽창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 같은 나라는 조선 같은 나라는 지금 국가도 못 가져보고 그냥 니네한테 지금 복속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금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5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현하는 방법 5개는 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산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사상 자체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공산주의가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가면은 우리 망한다.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공산당의 당 부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근데 이 글은요 1923년에 쓰였는데 그가 지금 100년 전에 쓴 글인데 본질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리고 1917년에 저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의 실제 이제 물론 유럽에서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가들이 얘기는 했지만 실제 현실 권력으로 처음 이 세계에 존재한 게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의 국가인데 그것을 보고 서방 사회에서는 다 우리도 이제 공산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게 진보다. 예. 라는 생각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사상가들이 막 따라하고 유행할 때예요. 엄청나게 유행할 때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이승만이 정말 유일하게까지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비판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글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영어로 써서 어디 뭐 뉴욕타임즈나 뭐 미국의 무슨 잡지에다가 이걸 만약에 기고했으면은 이 이념의 사상, 역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그 글이 됐을 거예요. 마치 레닌의 무슨 공산당 선언 같은 게 유명한 글이듯이 이승만의 말하자면 이건 반공산당 선언인 셈이죠. 이게 그래서 영어로 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예. 100년 전에 저렇게 공산주의 당부당을 써서 정확하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공산주의 본질을 그리고 소련의 그런 세계혁명에 관한 것까지 지적하면서 우리 국가들이 당시에 우리의 과제는 독립운동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라운데요.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제도 저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공화제를 꿰뚫어 보시고 평등주의와 사유재산 그리고 자본과 지식계급, 종교, 정부, 군사, 사상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걸 다 없애야 된다는 공산주의의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때 100년 전에 그 인식과 해안이 사실은 그 후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나 1945년도 또 48년도 건국 이후에 그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게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1989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가 붕괴하면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그 무너진 공산주의를 다시 붙들어 가지고 뭐 시장 경제는 그러면 도입하고 사회주의 이념은 갖고 있자라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불편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뭐 엄청나게 뭐 경제 발전한다지만 미국이 도와줄 때는 그게 가능하다가 미국이 지금 야 그런 식으로 니네 하면 안 된다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차단해 버리니까 중국 지금 내부적인 모순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소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러시아 하나 제압을 못 하잖아요. 소련은 러시아가 어디입니까 젤린스키 우크라이나를 하나 제압을 못 하죠. 옛날에는 네네. 정말 그 강대한 소련이 우크라이나라는 흑해연의 주변 국가를 정말 강압으로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버티니까 러시아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쟁하면서 뭐 서로 죽인다고 난리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내다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상해 가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시달린 거예요. 니네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내가 따져보겠다고 막 피가 끓는 심정으로 연구를 하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했는데 정말 아쉬운 게요. 이거를 영어로 써서 그러니까 국문 버전이 있으면 영어로 딱 만들어서 어디 발표를 그때 하셨으면은 이게 우리 서양 그 사상사에 길이 남을 글이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이런 글을 쓰신 분이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가가 난 홍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예, 이승만 대통령의 이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 그리고 해방과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반공 의식과 반공 정책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었죠. 그렇습니다. 든든한 기둥으로 이어져서 현대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밀리고 버티지 못했으면 적화됐습니다. 적화됐죠. 예.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 그와 같은 일관된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반국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국가 정책으로 또 국민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숨쉬고 자유를 느끼고 세계 지금 K-팝 어쩌네 하면서 대한민국의 네 글자가 새겨진 그 영광의 역사가 탄생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공산당의 당부당 좀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걸 다루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구를 발표하고 예. 이제 탄핵을 당합니다. 이 글이 발표된 게 1923년인데 1925년에 실제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내부에서 막 창조파와 개조파라는 세력이 싸우다가 이제 창조파가 잠시 득세를 해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제 또 내부에서 뒤집어지면서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거긴. 예, 지지고 볶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승만은 정말 이제 이승만 최악의 인생, 이승만 전체 인생에서 저는 이 시기를 최악의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침잠해서 바닥에서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그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기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유적신 교수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